지금이 5시 한 8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 그래서 이렇게 홍익 인간의 출현. 요 출현이라는 말은 홍익 인간이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홍익 인간은 무슨 뜻이냐면 뇌를 이렇게 혁신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홍익 인간이. 근데 요 뇌를 혁신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뇌에 정보의 메커니즘 즉 프레임이 엉켜서 고통에 찌들려 있느냐 아니면 이상적인 뇌의 정보망이 미래로 세계로 긍정적인 쪽으로 밝게 바깥을 향하느냐 요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뇌를 혁신하지 못하면 개체성에 묶여버려요. 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뇌를 혁신해서 뇌 혁신 프로그램에 한번 데뷔한 사람이 홍익인간인데 이 사람은 전체성을 띱니다. 뇌 세포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성을 띈다라는 건 바깥을 향하는 거예요. 개체를 향하는 건 안을 향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논리로 이 홍익인간들의 또 홍익인간의 버전은 너무나 많이 쓰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논리가 있어요. 3가지 버전으로 설명될 때 이렇게 첫 번째가 정치적인 측면. 요 벌써 지구상에서 다 써먹어 버렸어요. 종교라는 프레임 자체로. 거기는 항상 정치적인 논리가 종교 이면에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마루종자거든. 어머니의 참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어머니의 참사랑에 위배되는 삶이에요. 아주 욕구적이고 욕망적이니까. 또 욕구 하나 적어 드릴게요. 초보자들 때문에 요거. 지배 욕구. 지구의 고통의 뿌리입니다. 욕구는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인정의 욕구, 안정의 욕구 이렇게. 요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에 잘 먹고 잘 살아지지 않으니까 이 욕구 때문에 잘못됐더라 우리 삶은. 그래서 여기에 정신의 욕구를 한번 추가시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한테 내 인생에 내 삶에 휴머니즘이 빠진 건, 즉 인문학이 빠진 건 공허하고 지배의 욕구입니다. 사람들 위에 서는 것, 찍어 누르는 것. 남자들한테 많아요. 인정의 욕구입니다. 아이들, 자제분들한테 많아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선생님한테 눈도장 찍고 싶은 마음, 직장 상사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건 스펙하고도 관련 있고 열등감하고도 관련 있어요. 이 안정의 욕구는 여자들, 엄마들 욕구예요. 내 새끼, 내 가정, 그리고 우리 남편 이런 거, 내 것에 굉장히 욕망 자체가 여기에 많이 엉켜 있어요. 혹은 얽히거나. 그런데 요걸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욕구는 우리 라이프를,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힘이 없어요. 거의 다 욕망적으로 이끄는 힘이지.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 자체가 적어도 인문학적 텍스트로 휴머니즘에 다는 있어야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정신학적 측면의 홍익이에요. 조금만 몇 줄 읽어볼게요. 첫째는 정치적인 논리인데 홍익의 버전이 먼저 정치적인 논리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늘 세계사의 역사와 함께 왔다. 무슨 말이냐면 홍익의 뜻을 직역하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느니 되는데 세계사의 흐름은 언제나 종교라는 사상적 가치의 틀에 갇혀서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지 자비와 인은 유교적 사상, 공자 이런 개념이. 그리고 박애는 기독교하고 카톨릭 개념이에요. 박애라는 정신체계를 평화와 조화라는 이름 하에 정치적인 체계와 논리로 늘 끼워 맞추는 데 급급했던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그런 파생적 뿌리는 늘 박애에 다 있어야 된다고. 근데 먹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힘의 논리, 그리고 세계사의 가치의 흐름에 놓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그런 뿌리들이, 그런데 박애와 자비와 이런 게
홍익적인 텍스트로 펼치는 데는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늘 정치적인 논리가 먼저 선행되다 보니까 힘의 논리가 이것은 부조화다. 철저한 부조화예요. 불균형이고 언제나 종교의 이념은 정치적인 논리에 약간씩 놀아나기 바쁘고 인종 간의 갈등 또한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늘 전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기화와 질병은 또 어떻습니까? 지구 환경과 기후의 변화는 또 어떻게 정리가 돼야 옳은 걸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지금 모든 지구의 재앙과 갈등 이면에는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적 뿌리예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니까 우리의 사상과 가치, 종교적 힘, 그리고 신앙, 기도의 힘 이런 것들이 미치지를 못해요. 지구의 재앙 앞에는. 항상 아름다운 종교적 뿌리는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참사랑 같은 건 늘 뒷전이었습니다. 공생 같은 거, 공존. 멀리 볼 필요 없어요. IMF가 왜 왔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IMF가. 그거는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의 집단의식이 통째로 욕망적 패턴으로 타락한 결과로 부른 겁니다.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세월호가 뒤집어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논리로 끼워 맞추면 굉장히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를 뒤집은 것도 우리들의 집단의식의 타락으로 인한 욕망적 패턴이 공동정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네 잘못도 네 잘못도 우리 전부의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집단의식의 타락. 그래서 1번 정치적인 측면은 힘의 논리입니다. 지배의 욕구.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홍익의 버전이. 이거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 요렇게. 근데 이 정신적인 측면을 아직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제의 논리도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원리가 지배적입니다. 늘 이윤과 재화의 목적,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먼저 선행되는 경제의 이윤의 목적. 이거는 가진 자의 부는 계속해서 축적되고 없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한없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지구의 경영 구조예요. 이렇게 해서는 홍익의 버전이 아름답게 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새벽부터 용맹정진 끝에 홍익인간의 출현을 가지고 이 버전을 여러분께 설명하냐면 이 홍익인간은 가슴이 따뜻한, 즉 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혼은 바깥을 향하기 때문에 상생과 내 혼은 배려에 닿아 있기 때문에 홍익인간은 하는 말마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는 짓마다 어여쁜 사람. 그런데 하는 말마다 저급하고 하는 짓마다 정말 통렬한 욕구에 닿아 있다면 이건 홍익인간이 아니에요. 홍익인간의 반대말 시커먼스입니다. 시커먼스는 지구의 이념과 지구의 철학, 가치 철학을 세계관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만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도 경제적인 측면은 이 버전은 정치적인 것보다 더 냉소적이고 차가운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윤 뿌리 안에는 이윤 먹고 사는데 이윤입니다. 재화의 목적.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목적이 먹고 사는 돈 버는데 급급해버리면 더 차가울 수밖에 없는 돈 버는 그 이유는 가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욕망에 송두리째 뺏는 구조니까 이 이윤의 구조는 무조건 찍어 눌러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차갑고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경제의 이면에는 차가운 이윤이 먼저 선행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오로지 재화의 욕구가 먼저고 거기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오로지 욕구만 결과로 남는 실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구 구라파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서구는 미국하고 EU를 말해. EU. 이게 유럽연합이거든. 요렇게. 이 서구 세력 그리고 서구에서 경제 규모 이게 25% 정도 됩니다. 지구상에. 그러면 G2를 왜 중국이라고 하냐면 중국 단일 한 국가가 세계 무역의 규모, 경제 규모를 27% 주관하고 있어요. 관장하고 27%.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서는 G2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나란히 협력, 협치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두 개를 합쳐봐요. 52%의 지구 인구의 경제 규모가 여기에 우리는 딱 찡길 대로 찡겨 있다. 요 뒤따라가는 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입니다. 중국입니다. 4위가 독일이에요. 5위가 우리입니다. 6위가 이태리, 스페인 이렇게 넘어가 영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역 경제 규모로는 5위 안에 드는 경제 강대국이라고. 그런데 인성과 우리의 지성 영역은 집단의식이 통째로 타락해서 욕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먹고 사는데 우리 차가운 이성을 늘 할애했으니까.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회복이 있어야 돼. 이게 수행적 패턴으로밖에 안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아시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시안 방장 프로젝트, 즉 커넥톤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의 지도, 먹고 사는데 급급한 뇌의 정보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상생과 공생의 홍익적인 차원에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거기에 뇌에 우리 신경세포를 빌려주는 거예요. 정보망을. 요게 카톨릭에서 표현하면 스스로그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 그래서 즉 천지 자연을 보라 신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자연은 말 없는 가운데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자연의 최고 윗선 완전 정점에 서 있는 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자연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처님을 대신하는 그 패턴이에요. 자연이. 우리가 보통 대화 중에 서구라고 부를 때 서구는 일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유럽연합 전체와 미국의 경제 규모는 25%로 봤을 때 그 수치는 세계적인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수치가 언제나 그들만의 논리와 방식으로 그 슈퍼 무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501조. 거기에 보복을 당하면 살아남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 방에 훅 가버려요. 그래서 IMF를 그냥 트릭으로 그들의 스킬로 기술로 한 방에 훅 불어버리니까 IMF를 맞이하는 거예요. 경제 논리예요, 이게. 거기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들만의 논리와 방식은 언제나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들 세력에 조금이라도 반목하고 대립하면 무섭고도 잔인할 방법으로 무역 보복을 행사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차가운 논리만 있어요. 이성의 논리, 지배하려는. 절대로 같이 상생하는 따뜻한 그런 감성의 영혼의 터치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 예외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후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예외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달라들고 조금이라도 자기 나라에 간섭하면 정말 냉혹할 만한 경제 보복이 있습니다.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이건 분명히 도발이고 전쟁이고 이래요. 경제 전쟁이니까. 근데 요런 데서 우리는 닦는 데는 관심이 있어도 그 공생하고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게 세계연합의 그런 완벽한 홍익적 텍스트에는 무관심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건 비겁함하고는 약간 다른 버전이에요. 몰랐던 거니까. 이런 데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물론 WTO도 있고 건강연합기구, 오페크, 석유기구 다 있습니다. 유럽연합, 유엔. 그런데 여기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나면 선행되는 분쟁에 결과론적으로 화해와 타협시키는 제스처만 있어 왔다라는 거.
여기는 복잡한 셈법이 또 있습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엄청난 성장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면 홍익인간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분만 물 한 잔만 먹고 할게요.